음악.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나도 한때는 그랬어. 새벽 2시에 핸드폰 들고 혹시 연락 왔나 싶어서 화면 켜고 다시 끄고 또 보고. 아, 진짜 바보 같았지. 근데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관심을 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연락 먼저 하는 게 예의인 줄 알았어. 그래야 진심이 전달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고. 내가 완전히 깨달은 건 어느 날 문득 연락을 끊고 아무 말도 안 했을 때였어. 진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멈췄어. 뭐 크게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지쳐서 그랬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조용함이 나한테는 처음엔 무서웠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 근데 웃긴 건 바로 그 침묵이 가장 강력한 반응이더라고. 그녀가 먼저 연락하진 않았어. 당연하지. 자존심이 있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돌려서 들었지.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바빴어? 뭐 그런 식으로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면서 은근히 신경 쓰는 말투. 그때 알았어. 내가 주던 그 작은 관심이 생각보다 그녀한테 중요했단 걸. 우리는 자꾸만 배웠어. 말을 해야 상대가 알지 않겠냐고. 침묵은 차갑고 무례하다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걸로는 말을 안 하는 게 더 많은 걸 말해줘. 진짜 내가 연락 안 하고 갱 조용히 있으면 그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선택이야. 그 선택이 결국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고. 아, 한때는 내가 아침마다 잘 잤어. 문자 보내고. 그녀가 인스타 스토리에 뭔가 우울해 보이는 거 올리면 괜히 무슨 일 있어라고 물었어. 그게 내 방식의 애정 표현이었고 그걸로 뭔가 관계를 유지하는 줄 알았지.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건 그냥 내 확신을 주는 행동이었어. 나만 계속 주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문득 멈추면 그녀는 그 확신이 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해. 그게 바로 포인트야.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거절이 아니라 버려짐처럼 느껴지거든. 본인이 뭘 놓쳤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 침묵이 주는 불안감에 갇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건 절대 벌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만한 감정 싸움 하려는 것도 아니고 누굴 이기려는 마음도 없어. 그냥 내가 더 이상 그 게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택일 뿐이야. 나 자신을 위해서 말이야. 예전에 누군가를 정말 좋아했던 적이 있어. 너무 좋아해서 뭐든 다 해줬지. 시간도 감정도 내 에너지까지. 근데 그 사람은 날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늘 옆에 있을 거라 믿었던 거지. 심지어 본인은 나한테 뭘 주고 있는지도 몰랐어. 내가 너무 많이 주고 있었거든. 근데 그런 관계는 절대 오래 못 가. 내 마음만 계속 소모되니까.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거, 내가 먼저 확인하는 거, 내가 먼저 애쓰는 거 그만하자. 조용히 하자. 진짜 조용히.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침묵이 단순히 말을 안 갔으니 가자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 사람이 정말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리고 재미있는 건 내가 침묵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상대방이 오히려 더 나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예전에는 내가 항상 먼저였는데 이젠 반대가 된 거지. 그게 바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자꾸만 있는 게 있어. 우리가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 필요가 없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그럼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 그건 성숙한 태도가 아니잖아. 근데 난 이렇게 대답해. 내가 나를 잃는 게 더 비성숙한 거야. 이건 일종의 감정 절제 훈련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이시즘, 즉 스토아, 처와 철학에서도 말하잖아. 외부의 반응보다는 내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내가 뭘 통제할 수 있고 뭘 통제할 수 없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야. 그 침묵은 결국 그녀를 벌는 게 아니라 나를 해방시키는 거였어. 난 더 이상 어떻게 하면 그녀가 나를 더 좋아할까라는 고민에 빠지지 않아. 대신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에 집중하지. 예전에 나는 늘 그녀의 반응에 흔들렸어. 그녀가 문자 한 번 안 보면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어. 근데 지금의 나는 그녀가 답장을 하든 말든 거기서 내 감정이 요동치지 않아. 그게 바로 자유야. 그녀의 관심이 아닌 내 중심을 되찾는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중요한데, 내가 침묵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오히려 진짜 소통은 그 침묵 뒤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침묵이 끝났을 때 서로가 진짜 원하는 걸 더 선명하게 보게 되거든. 혹시 지금 누군가를 향해 지치고 있다면, 계속 애쓰고 있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면 한번 조용히 해봐.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봐. 연락하지 말고, 확인하지 말고, 추측하지도 마. 그 침묵 속에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스스로 느껴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걸 느끼는 순간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돼. 나도 그랬거든. 진짜 그 조용함이 나를 다시 살렸어. 혹시 지금 이 얘기가 조금이라도 와닿는다면 진심으로 말해볼게. 선택은 늘 너한테 있어. 끌려가지 말고 선택해.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 그건 약함이 아니라 진짜 강함의 시작이야. 다음 이야기에서도 계속 얘기해볼게. 진짜 내가 어떻게 다시 나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예전에 너무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어. 거의 매일 연락했지. 아침부터 밤까지 잘 잤어? 부터 시작해서 오늘 어땠어까지 별 얘기 없어도 그냥 대화 이어가려고 했었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말투가 점점 건조해지고 반응도 시큰둥해지고 내가 무슨 일 있어라고 물어봤을 때 딱 한마디 아니. 그냥 좀 피곤해.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어. 뭔가 흐름이 바뀐 거야. 예전에 내가 말하면 바로 받는데 이제는 몇 시간씩 답이 없어.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지. 근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이미 마음이 떠나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야. 그때부터 난 더 했었어. 더 다정하게, 더 신경 써서 더 좋은 말들로 마음을 붙잡아 보려고. 근데 그럴수록 더 멀어지더라. 나 혼자 무대 위에서 연극하고 있었던 느낌이었어. 상대는 이미 무대 밖으로 나가 있는데 난 아직도 대사 외우고 있었던 거지. 그런 내가 문득 멈췄을 때 진짜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나 자신한테 집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처음엔 티 안 났지. 여전히 스토리도 올리고 여전히 나 말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척 하더라고. 근데 며칠 지나니까 뭔가 이상해. 예전처럼 스토리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은근히 나를 의식하는 듯한 포스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요즘 진짜 정신없네 같은 멘트. 예전 같았으면 내가 반응했을 글들이지. 근데 이번엔 안 했어.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어.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깨달았지. 예전엔 내가 계속 그녀의 관심을 구걸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아니라 그녀가 나를 선택하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굴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게 바로 진짜 힘이더라. 말 안 해도 존재 자체로 영향을 주는 힘. 내가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무시한 것도 아니고 벌 주는 것도 아니었어. 그냥 나 자신에게 에너지를 돌린 것뿐이야. 그게 상대방에게는 혼란으로 다가온 거지. 왜 얘가 갑자기 변했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가? 그 질문들 전부 자존심에서 나온 비명이야. 진짜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준 관심과 일관성,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사람에게 그게 사라진다는 건 일종의 정체성 붕괴야. 자기가 특별하다고 믿었던 이유가 하나씩 무너지는 순간이거든. 특히 요즘엔 SNS로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사진 올리면 몇 명이 좋아요 눌렀는지, 스토리를 누가 봤는지로 자존감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내가 사라졌다는 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야. 왜 쟤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지? 이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거야. 생각해봐. 5명이 꾸준히 연락하던 상황에서 1명이 조용해졌어.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나머지 4명이 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1명이 사라진 자리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 1명이 내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던 역할이었다면 더더욱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침묵하는 이유가 복수나 상처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난 그냥 나를 다시 세우는 중이었어. 누구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을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이건 모든 여자에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야. 진짜로 다 그런 거 아니야. 스스로 감정 표현도 하고 먼저 다가올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도 있어. 근데 문제는 그런 성숙한 사람보다 늘 받기만 했던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지. 관심받는 게 익숙한 사람, 확인받는 게 습관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사라졌을 때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들이 시작돼. 나를 일부러 무시하는 듯한 포스트, 의미 없는 티내기, 혹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말투. 다 방어 기제야. 본인도 어쩔 수 없는 반응이야.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거니 모든 과정이 내가 조용해졌을 때 시작된다는 거야.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감정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사라졌다는 그 사실 하나로 모든 게 흔들리는 거야. 그럼 이 시기에 나는 뭘 했냐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감시하지도 않았고 SNS를 몰래 보지도 않았어. 그냥 내 할 일 하고 친구 만나고 운동하고 책 읽고 나한테 좋은 시간 썼어.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침묵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는 건 의미 없어. 그건 침묵이 아니라 또 다른 집착이야.
진짜 침묵은 상대가 어떻게 반응을 하든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라는 태도야. 내가 조용한 나를 다시 발견했어. 내 관심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어떤 관계가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거든. 결국은 이건 게임이 아니야. 누가 더 잘 참는지, 누가 더 무심한 척 잘하는지 결혼은 싸움이 아니야. 이건 진짜 나를 지키는 과정이야. 그녀가 다시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건 두 번째 문제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더 이상 나를 잃지 않는다는 거. 내가 나를 아끼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걸 알아차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도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더라. 다음에도 계속 얘기할게. 어떻게 내 침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상하지. 예전에는 그 여자 SNS에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뭐 올렸나 보면서 괜히 혼자 의미 부여하고 스토리에 내가 본 것 뜨면 혹시나 기대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짓 안 하게 됐어. 정말 아무것도 안 보고 연락 올까 말까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삶에만 집중했어. 처음엔 진짜 허전했지. 무슨 습관처럼 하던 행동들을 갑자기 끊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 근데 그 허전함을 피하려고 다시 연락한다면 그건 또다시 내 에너지를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거잖아. 그걸 딱 끊고 나니까 이게 진짜 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더라. 그때부터 난 몸을 먼저 챙겼어. 헬스장 등록하고 새벽에 조용히 나가서 달리기 하고 근력 운동도 열심히 했어. 외모 때문에 한 게 아니야. 나를 다시 컨트롤하고 싶었어. 내 몸이 내 말을 듣게 하니까 점점 마음도 안정되더라고. 그립지는 힘이 세질수록 뭔가 잡고 싶었던 감정들도 덜 집착하게 돼. 운동 후에 거울 보면 어깨가 벌어졌고 자세가 달라졌고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그리고 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 뭐 감성 터지는 시 쓰고 감정 폭발하는 일기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루에 계획해야 할 일,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 글로 쓰니까 내 생각들이 정리돼.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은지 딱 지도를 그리는 느낌이야. 문득 이런 질문을 던졌어. 다시는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어지는 남자.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 남자는 뭘 먹고 누구랑 어울리고 어떤 철학으로 사는가? 그걸 글로 써봤어. 그리고 그 사람처럼 살기로 했지. 그렇게 내가 나한테 집중할수록 이상하게 그녀는 내 침묵을 더 크게 느꼈어.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크게 울렸나 봐. 가끔 그런 경험 있잖아. 오히려 말이 없을 때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그거야.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토이와 문득 생각났어. 잘 지내지? 근데 웃긴 건 그 말이 예전엔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막상 받으니까 별 감흥이 없어. 왜냐면 그 말의 본질을 알게 됐거든. 진짜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놓쳤다는 그 권력을 다시 가져가고 싶은 거야. 그게 자존심에서 나오는 반응이지. 날 사랑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 통제가 무너진 걸 복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해. 내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는 타이밍이지. 그녀가 다시 왔다고 해서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그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게 돼. 그래서 이번엔 다르게 했어. 그냥 관찰했지. 말투, 태도, 행동의 일관성, 그 안에 진짜 노력이 있는지 봤어. 그리고 확실해지기 전까진 내 침묵을 깨지 않았어. 그 침묵은 복수가 아니라 내 기준이었거든. 예전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연락하고 잘 지내냐고 묻고 내 시간과 감정을 퍼줬지. 근데 이제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 알게 된 거야. 내 시간, 내 말, 내 존재. 이게 금이라는 걸 몰랐던 시절엔 아무나 줬어. 근데 금을 아무한테나 막 주면 그게 얼마나 값어치를 잃는지 이제는 안다. 그녀가 내가 연락을 해도 아무 반응 없던 이유는 내가 늘 그럴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야. 희소성이 없었어. 그니까 소중함도 없었지. 근데 내가 진짜 문을 닫기 시작했을 때 그제야 그녀는 그 문을 붙잡고 싶어졌던 거야. 자존심은 내가 도망치면 미친 듯이 달려오고 내가 애쓰면 도도하게 굴지. 그게 인간의 이기적인 이중성이지.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 난 이제 그런 게임에서 벗어났다고. 난 더 이상 누군가의 반응을 얻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 내 에너지, 내 시간, 그건 성스러운 거야. 그걸 아무 이유 없이 누구에게 주지 않아. 침묵을 지키면서 내가 느낀 건 그 조용함 속에서 진짜 내가 들린다는 거야. 예전엔 그녀가 날 떠난 게 아팠는데 지금은 내가 날 떠나 있었던 게 더 아팠더라고. 이제는 다시 나한테 돌아왔어. 그리고 그게 진짜 변화야. 그녀가 다시 돌아온다 해도 이제는 내가 판단해. 그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행동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그저 불안함을 해소하려는 건지.
이제는 안 속아. 왜냐면 예전에 난 끝났으니까. 지금의 나는 위에 사는 남자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 그 여자가 나를 아무렇지 않은 척할 때 그게 진짜 아무렇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그녀는 눈물 흘리는 대신 SNS에서 더 활발해지고 친구들이랑 더 밝은 척하고 새로운 남자들한테 관심받는 척하면서 살아가겠지. 그게 다 쇼야. 왜냐면 진짜 안 괜찮은 사람은 먼저 그 사실부터 감추려고 하거든. 자기 자신에게도 내가 없어진 자리를 애써 감추기 위해 더 웃고 더 잘 지내는 척을 하는 거야. 그런 모습 보면 이제는 안 흔들려. 왜냐면 그게 다 보여. 그게 진짜 감정이 아니라 자존심이 만든 가짜 무대라는 걸. 그리고 난 더 이상 그 무대의 관객이 아니야. 나는 이제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솔직히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녀가 그렇게 잘 지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SNS에 웃는 사진 올리고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는 사진 올리고 혼자가 더 나아 같은 민 공유하는 거 보면서 아, 진짜 나한테 아무 감정 없나 보다 생각했거든. 속으로는 나만 힘든 줄 알았지. 일단 잘 지내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냥 잊자 하고 애써 마음을 눌렀어. 근데 그건 표면만 본 거였어. 그녀의 그 디지털 갑옷, 그거 다 계산된 연출이더라고. 그 웃음이 진짜라기보단 봐, 나 괜찮아. 나 여전히 괜찮은 여자야라고 외치는 소리였던 거야. 그리고 그면 이 소셜 시스템의 문제야. 여자들은 태양계의 중심처럼 계속 관심을 받아왔고 그 주위를 맴도는 남자들은 마치 위성처럼 행동해. 근데 갑자기 진짜 중미였던 한 남자, 존재감 믿고 자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남자, 그가 조용히 사라지잖아. 그러면 그건 그냥 사라진 게 아니야. 그녀의 자존감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해. 물론 겉으로 티는 안 나지. 아니, 오히려 더 떠들썩해져. 피트니스 복장 입고 나를 위한 시간이란 문구 셀카 올리고 에너지 경계, 나 자신 같은 말도 안 되는 자기 개발미를 공유하지. 어쩔 땐 나조차 헷갈렸어. 얘 진짜 아무렇지도 않나. 근데 그게 바로 터치야. 대부분의 남자들은 거기서 다시 넘어가. 그 척하는 모습에 흔들려서 다시 메시지 보내고 미안하다고 하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따지고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지려고 해.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힘의 균형이 또 바뀌는 거야. 그녀가 원하던 방향으로. 왜냐면 그녀의 자아는 네가 조용히 사라지길 바란 게 아니었거든. 정말 바란 건 네가 그녀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걸 보고 다시 기어오르는 거였어. 근데 네가 안 그러잖아.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그 쇼를 그냥 멀리서 보고만 있잖아. 그때부터 그녀의 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해. 그 이유는 간단해. 가짜로 괜찮은 척하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거든. 그리고 그 에너지는 거에서 나올 땐 금방 바닥나. 가장 시끄럽게 나 괜찮아라고 외치는 사람일수록 속은 제일 시끄럽지. 근데 그건 단순히 내 침묵 때문만은 아니야. 더 깊은 건 내 침묵이 상징하는 의미야. 그녀가 이은 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쥐고 있던 영향력, 감정적으로 너를 움직일 수 있었던 그 힘이었어. 네가 항상 이용 가능했던 그 상태. 그게 더 이상 유지되지 않자 그녀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많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남자가 주는 그 느낌을 사랑하는 거야. 관심 쫓아오는 감정, 무조건적인 배려. 그게 갑자기 사라지면 사랑보다 더 큰 혼란이 찾아와. 근데 그걸 밖으로 티내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더 웃고 더 사진 올리고 더 잘 지내는 척하는 거야. 진짜 웃긴 건 그 와중에도 밤에 내 프로필 들어가 보고 네가 자기 스토리 봤나 안 봤나 확인하고 예전 대화 다시 읽어보면서 주변 친구들한테 슬쩍 너 소식 물어봐. 근데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정말 영화처럼 그러면서도 계속 포스팅하고 외출하고 누군가 옆에 있는 척해. 그건 진심이 아니라 퍼포먼스야. 왜냐면 지금 이 시대 연결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해졌고 진심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한 사회거든. 그래서 너의 침묵은 단순한 무반응이 아니라 그녀에게 진짜 거울이 되는 거야. 그 거울 속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특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비춰져 있어. 그녀가 널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착각이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그제야 깨닫지. 혹시 내가 이런 게 더 큰 거였나. 진짜 아이러니한 거니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순간을 지나치지 못해 다시 손 내밀고 다시 반응하고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려고 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말없이 움직이지 않고 내 자리에 단단히 버티고 있는 거. 그게 진짜 힘이야. 그 침묵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보여주는 거야. 누구한테든 쉽게 줄 수 없는 너의 존재감, 너의 에너지, 너의 가치. 그녀가 돌아오든 말든 너는 이미 그 게임을 벗어난 거야. 너는 이제 누군가의 검증을 기다리는 남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한 남자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묻는 거야. 내가 선택할 만한 사람이 맞는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거지. 그게 바로 너였다는 걸 이제는 너도 알아야 돼. 나도 한때 그랬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고 정말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했지. 연락도 자주 하고 감정도 나누고 때로는 보고 싶다는 말도 오가고 서로 깊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순간 뭔가 바뀌더라. 예전같지 않았어. 대답은 짧아지고 연락은 뜸해지고 만나자는 말에도 항상 바빠서라는 말만 돌아왔지. 그때 난 무슨 실수라도 했나 싶었고 계속 연락하면서 애써봤어. 근데 그럴수록 더 멀어지더라. 진짜 허탈했어. 마음 다 줬는데 돌아오는 건 침묵이었고 그러다 그냥 끊겼지. 그때 진짜 많이 무너졌어. 연락하고 싶다는 충동을 참기 힘들었고 인스타 들어가서 스토리라도 보면 내가 아직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근데 참았지.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그 다음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느꼈어. 그 침묵이, 그 조용함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는 걸. 그녀는 정말 아무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쉽게 날 잊었을까? 아니,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지. 그녀는 날 모르는 척한 거였어. 내 존재가 아무 의미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걸. 그녀가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더 요란해지더라. 갑자기 예전보다 더 자주 스토리를 올리고 그동안 본 적 없던 밝은 사진들, 혼자도 괜찮다 하는 듯한 글귀, 갑작스러운 헬스 셀카, 요즘 나 자신을 돌보는 중이라는 캡션. 그 모든 게 다 너무 계산된 느낌이었어. 그때 딱 깨달았지. 아, 이건 진짜 괜찮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구나. 이건 누군가의 부재를 감추기 위한 퍼포먼스구나. 내가 사라진 자리, 그 공백이 생각보다 컸다는 걸 티내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거였어. 사실 정말 신경도 안 쓰인다면 굳이 저렇게까지 안 두거든. 그냥 조용히 살아도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티하게 보여주려고 할까? 나한테 아무 영향 없다는 걸 왜 그렇게 강조할까? 그게 다 그녀 안의 불안, 혼란, 그리고 상실감 때문이더라.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행동은 사실 자기 합리화의 일환이야. 내 침묵이 그녀를 아프게 했고 그 감정을 부정하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 사람 너무 집착했어. 그 사람 좀 무거웠어. 처음엔 괜찮았는데 뭔가 점점 아니었어. 이런 말들 처음엔 자기한테만 말하다가 나중엔 친구들 해도 퍼뜨려. 내가 무슨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거야. 왜냐면 내 침묵은 그녀의 위치를 흔들어 버렸거든. 예전에 내가 늘 연락했고 반응했고 확인했지. 그걸로 그녀는 스스로를 괜찮은 여자라고 느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사라지니까 그녀 안에서 혼란이 생기는 거지. 내가 별로였나? 왜 날 안 찾아?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가? 연들. 그리고 그 혼란을 외면하려고 애쓰면서 더 과장된 반응이 나오는 거야. 자기가 먼저 끝내놓고도 자기가 주도권을 가졌다고 믿고 싶어서 계속 나는 괜찮아, 나 잘 지내를 외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이 상황에서 내가 다시 연락하면 게임 끝이야. 내가 그녀의 연극을 인정해주는 꼴이 돼버려 그녀는 바 역시 아직 나한테 미련 있네 하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또 예전의 그 흐름으로 돌아가는 거지. 근데 내가 끝까지 연락 안 하고 반응 안 하고 그냥 내 삶에 집중하면 그럼 그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자기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 난 그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어. 운동 시작했지. 처음엔 그냥 분노를 땀으로 빼보자는 심정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나를 다 잡아주더라. 벤치프레스 무게가 늘고 자세가 좋아지고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질 때마다 자신감이 조금씩 살아났어. 그리고 글도 썼어. 뭐 시 같은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적어봤어. 하루하루 기록하면서 내 생각의 흐름을 정리했고 그게 나한테 방향성을 줬지. 그 와중에도 그녀는 계속 뭔가를 올리더라. 근데 이제는 그게 전처럼 날 흔들지 않았어. 오히려 안쓰럽더라. 왜냐면 그 뻔한 퍼포먼스 뒤에 감춰진 감정이 보였거든. 진짜 대단한 척하면서 사실은 불안해. 휩싸인 모습, 세상에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지보다 그걸 꼭 보여줘야만 버틸 수 있는 상태. 그때 깨달았지. 아, 내가 무너졌던 그날들, 그녀는 이제서야 겪고 있는 거구나. 차이는 단 하나, 난 그걸 조용히 견뎌냈고 그녀는 소란스럽게 감추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나의 진짜 변화가 시작됐어.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반응을 얻기 위해 내 가치를 흔들지 않게 됐고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어. 내 침묵은 이제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나를 지켜줬지.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그녀가 괜찮은 척 한다고 해서 진짜 괜찮은 건 아니야. 그건 단지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고 있는 가면일 뿐이야. 그 가면에 반응하면 또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진짜 힘 있는 남자는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야. 선택하는 사람이 되면 결국 상대방은 당신의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 그리고 그게 진짜 영향력이야. 나도 그렇게 다시 일어섰고 이제는 누가 날 무시하든 무관심한 척하든 흔들리지 않아. 왜냐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니까. 처음엔 그냥 우연인 줄 알았어. 그녀가 먼저 연락 안 한 것도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든 것도 단지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알겠더라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였다는 걸. 나를 무시하려는, 아니 무시하는 척 하려는 의도. 그걸 깨달은 순간 나도 혼란스러웠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너무 들이댔나? 혹시 부담스러웠나?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때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치밀었지. 그런데 멈췄어.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의 근원을 보기로 했거든. 그리고 그 근원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보다 그녀의 반응에 집착했던 내 모습이었어. 그걸 깨달으면서 자연스럽게 방향이 달라졌어. 그래, 연락하지 말자. 그 대신 나한테 집중하자. 그래서 운동을 더 열심히 했고 독서도 시작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핸드폰을 멀리하고 명상도 해봤어. 하루하루가 달라지더라. 하루에 1시간 땀 흘리며 벤치프레스 하면서 느꼈어. 이 시간은 나한테 쌓이는 벽돌이다. 누군가의 관심을 갈구하는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벽돌을 쌓는 시간. 그렇게 조금씩 내 자아의 요새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 그녀가 올린 스토리, 처음엔 당연히 신경 쓰였지. 친구들이랑 웃고 있는 사진, 새 옷 입고 브런치 먹는 모습. 오늘도 나를 위해 같은 캡션다. 너무 티하게 행복한 척이었어. 그런데 그게 이제는 웃기더라고. 왜냐면 그게 진짜 행복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덮기 위한 쇼라는 걸 알게 됐거든. 그 쇼가 요란해질수록 그녀 안의 공허함은 커지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그녀가 진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건 내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자. 내가 더 이상 그녀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자. 그녀의 자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야. 아마 그녀는 속으로 이랬을 거야. 왜 내 스토리 안 봤지? 혹시 언팔했나? 지금 누구랑 있지? 내가 없어도 이렇게 괜찮다고. 그녀는 절대 그 질문을 입 밖에 내지 않아. 그건 패배니까. 그녀가 먼저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쿨한 여자 이미지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더 조용히 더 치밀하게 나를 관찰하려 하겠지. 새벽에 내 프로필 들어와서 좋아요는 안 누르고 그냥 보기만 하면서 내가 누구랑 찍은 사진인지, 내 표정이 어떤지, 에너지가 예전이랑 다른지. 근데 에너지는 안 속여. 에너지는 말보다 정직하거든. 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내 모습에서 전해지는 변화는 그녀가 느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어. 이게 바로 많은 남자들이 못 버티는 시점이야. 여기서 다들 다시 연락하거든. 잘 지냈어? 요즘 왜 연락 안 해? 이런 메시지 보내버려 그럼. 그녀는 안심하지. 아직 나한테 감정 있네 하고. 그런데 여기서 참고 버티면 진짜 게임이 바뀌는 거야. 내가 계속 내 삶에 집중하고 그녀가 점점 궁금해지는 그 상황을 만든다면 결국 주도권은 내 쪽으로 오게 돼. 물론 그 주도권을 얻는 게 목적은 아니야.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나를 되찾는다는 거지. 예전에 나는 그녀의 관심에 따라 기분이 오락가락했고, 그녀가 웃으면 세상이 밝아지고 그녀가 무뚝뚝하면 하루가 망했었어. 근데 이제는 달라. 그녀가 뭘 하든 나는 나야. 내가 읽는 책, 내가 만드는 루틴,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 내가 짜는 운동 루틴. 그 모든 게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는 벽돌이 돼. 그리고 그 벽돌들로 만들어진 요새는 아무리 그녀가 요란하게 굴어도 흔들리지 않아. 결국엔 2가지 중 하나가 일어나. 그녀가 가면을 벗고 진짜 마음으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거나. 근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왜냐면 나는 나를 되찾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난 배웠어. 음악, 자기 선택의 힘, 그게 진짜 강함이야. 누군가의 감정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 사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난 이제 퍼포먼스에 휘둘리지 않아. 가짜 웃음, 억지, 캡션, 꾸며진 행복, 그건 이제 나한테 영향 못 줘. 나는 진짜로 나를 위해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도, 헬스장에 가는 이유도, 책을 읽는 이유도 다 나를 위한 선택이야. 누가 날 보든 말든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래서
혹시 지금 너도 나처럼 비슷한 상황이라면 꼭 기억해. 그녀가 널 모르는 척한다고 해서 그게 진심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 침묵이란 무기는 단순히 연락 안 함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지키는 선택이야. 그 침묵은 결국 진짜 자신을 되찾는 길이 되니까.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넌 예전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 돼 있을 거야. 진짜 의미 있는 관계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진짜로 그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가능을 기대하는 건지. 아, 나는 예전에 후자였어. 무의식적으로 누가 봐주겠지, 누가 좋아요 누르겠지, 그런 걸 신경 쓰며 사진을 골랐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어. 그걸 처음으로 느꼈던 건 그녀가 내 삶에서 멀어지고 내가 침묵을 택했을 때였어. 내가 사진을 올렸을 때 그게 누군가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살아가는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서 올리는 그런 진짜 표현이 됐을 때 이상하게도 반응이 달라지더라. 예전엔 관심 받으려고 했었다면 지금은 관심 없어도 그냥 내가 좋으니까 하는 행동들이었거든. 그리고 그녀도 그걸 느끼는 거야. 그건 말로 설명 안 해도 보여. 누군가가 바뀐 건 그 사람이 더 이상 퍼포먼스를 하지 않을 때 드러나 예전처럼 내가 무슨 글을 쓰든 사진을 올리든 반응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그녀는 내가 어떤 감정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해.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지. 왜냐면 예전엔 그녀가 중심이었거든. 내가 그녀 주위를 맴도는 행성처럼 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녀가 내 궤도에 있는지도 확신이 안 서는 거야. 그 순간부터 그녀의 내부 스토리가 흔들리기 시작해. 혼란이 생기고 혼란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분석을 부르고 그 분석은 결국 집착으로 이어지지. 이 집착은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감정의 불균형 속에서 나오는 일종의 감정적 수사 같은 거지. 그녀는 내 마지막 활동 시간을 확인하고 내 친구들이 누군가의 사진에 좋아요 누른 걸 보고 내 새로운 헬스장 셀카를 보며 얘가 달라졌네 하면서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기 시작해. 이 상태가 되면 그녀는 나에 대한 단서 찾기 모드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여전히 관심 있는지 없는지, 내가 누구랑 있는지, 혹시 다른 누군가가 생긴 건지. 근데 그 모든 건 다 내가 침묵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말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철수된 관심이거든. 뭔가를 갑자기 잃었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공백을 채우려 해. 그래서 그가 왜 연락 안 하지?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봐. 넌 지금까지 몇 번이나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던 사람의 SNS를 괜히 들어가 본 적 있어. 단지 그 사람이 나한테 주던 관심이 끊겼다는 이유 하나로 사랑이 아니라 패턴의 붕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사람은 본능적으로 마무리를 원해. 뭔가를 끝냈다고 느끼고 싶어 하지. 근데 그 마무리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이유를 찾으려고 해. 그리고 그게 바로 집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그녀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내 이름이 스토리에서 안 보이고 좋아요도 안 누르고 댓글도 없고 내가 예전처럼 대놓고 관심을 주지 않으니까 그 공백이 그녀 안에 불안의 씨앗이 되지. 그 불안이 자라면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 아주 작은 신호부터 시작하지. 갑자기 예전에 올렸던 내 사진에 좋아요 누른다거나 예전에 우리가 했던 대화 주제와 비슷한을 공유하거나 뭔가 의미심장한 글귀를 스토리에 올리거나. 물론 이런 게 다 우연일 수도 있어. 하지만 대부분은 우연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녀도 나처럼 누군가를 의식하게 되면 그 의식이 무의식적으로라도 행동에 반영되거든.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야. 내가 이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의 침묵이 전략이었는지 아니면 내면의 힘이었는지를 결정해. 만약 내 침묵이 단지 그녀를 자극하려는 수단이었다면 그녀가 작은 관심이라도 보이는 순간 나는 반응하게 되겠지. 그럼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되돌아가고 나는 또 한 번 나 자신을 잃게 돼. 근데 만약 내 침묵이 나를 위한 진짜 선택이었다면 그때는 반응할 이유가 없지. 그녀가 뭔가를 해도 나는 이제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아. 왜냐면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확인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게 있어. 그녀가 궁금해한다. 그녀가 나를 아직 좋아한다. 이건 절대 아니야. 호기심은 사랑이 아니야. 스토리를 다 본다고 해서 그녀가 준비된 게 아니야. 친구한테 너에 대해 묻는다고 해서 그녀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한 게 아니야. 우리 대화가 그리워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녀가 이전보다 나은 사람이 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관심은 하나의 창문일 뿐이야. 문이 아니야. 그녀가 그 창문을 열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 네가 들어갈 이유는 없어.
창문을 조금 열었다고 네가 기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너는 더 이상 예전처럼 조금의 관심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왜냐면 너는 이미 그 과정을 통해 진짜 자신을 찾았으니까. 그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너의 자존감이 만든 결정이었고 그 결정이 결국 너를 여기까지 이끈 거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녀가 뭔가를 암시하거나 예전의 기억을 들먹이거나 미묘한 신호를 보내 기억해. 그건 테스트야. 너의 중심이 진짜인지 아니면 아직도 외부 반응에 흔들리는지를 확인하려는 테스트. 너는 이제 반응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너는 이미 충분히 단단하니까. 그리고 그 단단함은 누가 봐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거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 내가 이렇게 바뀌면 그녀가 다시 돌아올까? 침묵이 시작된 건 사실 어떤 큰 전략이나 계산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 그냥 어느 순간 더는 그 반복이 나를 지치게 만들 뿐이라는 걸 느꼈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녀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조용해지고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니까 그제야 그녀가 궁금해하기 시작하더라. 처음엔 좀 통쾌하기도 했지. 봐라, 결국엔 궁금해지잖아 하는 묘한 승리감도 있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그녀는 나 자체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진 게 불편했던 거야. 나라는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나의 항상 가능했던 관심이 사라졌다는 게 문제였던 거지. 그때부터 내 기준이 달라졌어. 예전에 나에게 반응조차 안 하던 에너지가 이제 와서야 궁금해졌어라는 이유로 다시 다가온다면 그건 진심이 아니라 반사적인 반응일 뿐이라는 걸 알았거든. 그녀가 불안해진 건 내 탓이 아니야. 그건 그녀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자 자기가 만든 결과지.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분노도 복수도 아니야. 그냥 거리두기야. 그리고 그 거리두기는 벌이 아니라 내가 누구였고 지금 누구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야. 그녀의 호기심, 물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관심받으면 으쓱해지는 법이지. 하지만 그 관심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는 보일 수 있을 만큼 나는 성장했어. 그녀가 궁금해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계속 나를 쌓아갔어. 헬스장에서는 더 무겁게 들고 폰은 덜 보고 대신 책이나 영상 편집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 시간을 쓰기 시작했지. 처음엔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더라고. 더 이상 그녀의 연락 한 통에 하루가 들뜨지도 꺼내지 않은 메시지에 우울해지지도 않게 된 거야.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그녀의 호기심은 더 이상 나한텐 보상이 아니었어. 난 이미 내 자리에서 내 에너지 안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그냥 과거의 일부가 됐고 나는 현재의 나를 살아가고 있었지.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에너지를 써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녀 없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질문에 응, 괜찮아라고 대답하게 된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진짜로 바뀌었어. 예전에 나는 하루에 몇 번씩 폰을 확인했어. 혹시 그녀가 뭐 올렸나? 내가 쓴 글을 봤을까? 내 스토리를 봤을까? 근데 지금은 폰을 확인하는 그 습관조차 사라졌어. 왜냐면 더 이상 내가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인지를 확인받고 싶지 않았거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였어. 웃긴 건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니까 정말로 거대한 변화가 생기더라고. 예전엔 그녀가 나를 좋아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 그 변화는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영화처럼 극적인 장면도 없고 배경음악도 없지.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그 생각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져. 그녀의 사진을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것, 내가 좋아서 하는 운동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 예전 대화를 삭제하고 더 이상 그 추억에 기대지 않는 것, 그런 선택들이 하루하루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든 거야. 이게 바로 자기 존중이더라고.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선택들이 모이면 삶을 바꿔. 그러니까 지금 만약 너도 누군가의 호기심에 흔들리고 있다면 꼭 기억해. 그 호기심은 너를 위한 게 아니라 그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반응일 수 있어. 그게 사랑인 척 다가와도, 그게 우리 다시라는 뉘앙스를 풍겨도 네가 꼭 들어줘야 할 말은 그게 아니라 너 자신이야. 그녀의 호기심은 일시적이야. 하지만 너의 성장, 너의 선택, 너의 진짜 변화는 영원히 너랑 함께 가. 결국 이 모든 여정의 목적은 단 하나야. 그녀가 너를 다시 보고 놓쳤다고 느끼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가 너 자신을 보고 다시는 나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지. 그게 진짜 변화야. 그리고 그 변화가 시작된 순간부터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내가 이 모든 걸 겪고 나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그녀는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야, 진짜로. 그 당시엔 그녀가 전부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녀는 그냥 거울이었어.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값싸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 그녀를 통해 내가 어떤 관계를 감당하려 했는지를 보게 된 거지. 관심 받으려고, 눈치 보고 무시당하면서도 계속 다가가고,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순간들. 그게 다 내가 나를 진짜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근데 지금은 달라. 그 거울은 깨졌고 그 뒤에 비친 건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내가 될 수 있었던 나야. 이제는 운동을 해도 몸매 때문이 아니야. 강해지기 위해서야. 몸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 거지. 책을 읽는 것도 현실 도피가 아니라 통찰을 얻기 위해서고, 글을 쓰는 것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 책임지기 위해서야. 어디 들어가도 나 좀 봐줘요, 이런 눈빛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중심 잡힌 사람으로서 걸어가게 돼. 그게 바로 진짜 자신감이더라고. 그리고 이게 감정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야.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는 에너지엔 내 시간을 안 써. 대신 내 삶을 꽉 채워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달리는 그 남자.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이랑 약속하는 거야. 힘든 걸 하기로 했으니까 해낸다는 약속. 그게 쌓이면서 진짜 자신감이 만들어지지. 그럼 뭐든 달라 보여. 음식도 아무거나 안 먹게 돼. 몸을 쓰레기통처럼 대하지 않게 되거든. 머릿속도 마찬가지야. 그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글로 적고 정리하면서 마음의 질서를 세우게 돼. 일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결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 감정 없는 관계엔 관심이 없어. 나를 진짜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내 존재만 소비하려는 사람한텐 시간 안 써. 그게 사람들은 느껴. 말 안 해도 느껴져. 왜냐면 그 에너지는 쫓는 게 아니라 당기는 에너지거든. 그리고 그 에너지는 외로움에서 오는 게 아니야.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야. 외로울 때 연락하려다 말고, SNS 들어가 그녀 사진 볼까 하다 말고, 그런 순간들마다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봤던 시간들이 만들어낸 결과야. 그렇게 매번 참은 그 순간들이 사실은 다 나한테 투자였던 거야. 그녀한테 연락 안 한 게 손해가 아니고, 메시지에 반응 안 한 게 무시가 아니라 전부 다 내 감정은행에 저축한 거지. 그리고 그 잔액이 쌓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구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왜냐면 진짜로 알게 됐거든. 어떤 관계 하나가 무너질 때 내가 잃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존엄, 내 정체성, 내 시간이라는 걸.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게 돼. 다시는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흘려보내지 않겠다. 그게 분노에서 오는 게 아니야. 그건 자유야. 내 평화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그냥 잠깐의 관심이나 보고 싶다는 말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그녀가 돌아온다고 해도 난 화도 안 나. 차갑지도 않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게 돼. 그건 내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감정보다 더 강한 걸 가졌기 때문이야. 내 삶이라는 기반, 그 기반 위에서는 사랑할 수 있어. 하지만 혼란은 안 받아 함께할 수는 있지만 끌려다니진 않아.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지. 감정 구호 활동이 아니잖아. 그리고 설령 그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무감각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야. 내 치유는 이제 그녀 반응이 아니라 내 책임이 됐거든. 내가 나를 챙기는 결정을 매일 반복하면서 그게 진짜 삶의 방향을 바꿔주더라. 그게 쌓이면 인간관계도 달라져. 무례함을 더 이상 못 참게 되고, 내 가치에 어긋나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져. 집중력도 생겨. 예전처럼 감정 소비하느라 산만하지 않고 해야 할 일에 몰입하게 되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도 더 잘 보이고 내가 원하던 일에 더 가까워지더라. 이건 그냥 시련 회복이 아니야. 진짜 삶의 전환점이야. 그녀가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그녀가 떠난 후에야 내가 진짜 나를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이 글을 읽는 너한테 말해주고 싶어. 그 여자가 네 삶을 망친 게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시절을 끝내는 계기를 준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너는 다시는 너 자신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메시지는 정말 강력한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묵, 자기 존중,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의 변화력. 외부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으로 초점을 돌리면 세상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기존의 틀에 맞추기 위해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한 모습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찾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다시 되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 시간, 그리고 자기 존중을 되찾는 일입니다. 건강, 목적, 그리고 명확성을 향한 성장을 지속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과 일치하는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변화는 자아도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자기통와 이해에서 나옵니다. 그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공허함이 아니라 강함을 위한 기초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며 잘못된 이야기들이 사라지고 마침내 여러분이 연결해 환상보다 자신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길, 평화, 그리고 목적을 다른 누구의 허락도 없이 선택하는 남자가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음악,